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신채호의 자각론 이야기 시간입니다. 신채호는 일제시대 때 앞장서서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열사입니다. 동시에 그는 역사를 연구하고 기술하는 역사가이기도 했죠. 앞으로 3번의 강의에 걸쳐 신채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각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아직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기 이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까지 역사가, 독립운동가, 그리고 사상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14살 때 사서삼경을 모두 읽어내어서 신동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때 사서삼경이란 유교의 기본 경전을 뜻합니다. 즉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어린 나이에 모두 읽어내기 어려운 책들을 다 독파했으니까 신동이라고 불릴만 했겠죠. 그러던 신채호는 18세 무렵에 그의 학식을 높이 산 신기선이라는 어떤 재상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됩니다. 성균관은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1905년 그는 성균관 박사가 됩니다. 성균관 박사라 하면 지금의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1905년 그 해에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신채호가 성균관 박사가 되던 해에 체결됐던 이 을사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본이 당시 조선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조약이었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늑약이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뜻하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이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사실상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강압적인 조약이 체결되고 우리 민족의 주권이 사실상 빼앗기고 나자 신채호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성균관 박사자리를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에서 논설을 쓰기 시작했죠. 당시 신채호는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을 규탄하는 글과 민족의식 그리고 애국심을 일깨우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황성신문은 일본의 을사조약 강제 체결을 비판하는 장지연의 시랴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실은 것 때문에 강제로 폐간되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황성신문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이듬해에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 초빙되어서 역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글들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발표했었죠. 역시 같은 의미에서 그는 우리 역사 속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내어서 조사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일제에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지만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글로서만 일제에 대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독립단체들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었죠. 항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비밀 결사인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39인의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립운동을 이제 하면서 만들어낸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었죠. 하지만 당시 이승만이 미국의 우리나라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었습니다. 즉, 이 위임 통치라는 건요, 미국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일본을 대신하여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을 한 거죠, 미국에게. 이 사실에 대해 신채호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반대한 신채호는 당시 임시정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자리를 역시 박차고 나옵니다. 이후에도 신채호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해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성토했었죠. 이후 1922년 신채호는 의열단이라는 독립운동단체의 선언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이 선언에서 신채호는 폭력에 의한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을 주장했었죠. 일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열강들의 강압적인 통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채호는 1925년경부터 무정부주의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채호 선생은 1927년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가입을 하게 됐던 거죠. 이때 이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것은요,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억압적이고 제도화된 권력, 정치 조직 등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무조건 이제 뭐 정부를 없애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이런 거죠. 굉장히 억압적이고 제도화된 권위적으로 변한 그런 어떤 권력이라든가 정치 조직을 부정하는 거였죠. 이것은 민족 항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채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타이완으로 가던 중에 그만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결국 신채호 선생은 10년 실형을 선고받고 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에 1936년 아직 채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신채호 선생의 일생에 대해 살펴보고 나니까 선생은 정말 조국 광복의 삶을 바친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신채호 선생의 삶을 다소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바로 그 삶에 선생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한 채의 타협도 없이 실천했던 분이죠. 우리가 듣게 될 자각론을 비롯하여 선생의 역사인식, 사상 등이 모두 이 일대기들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파란만장한 선생의 삶을 모두 여기에서 정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신채호 선생의 일생에서 알 수 있는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